바다를 지배한 상인들 장보고와 해상왕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세기 동아시아 바다를 지배했던 한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보고입니다. 노예 출신에서 시작해 해상왕이 된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당나라 일본 신라를 잇는 해상무역을 장악했습니다. 청해진이라는 해상기지를 세우고 동아시아 바다의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노예 무역을 근절하고 해적을 소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끝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권력에 도전했다가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보고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가 만든 해상제국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천년 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광활한 바다를 누볐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예 출신 청년의 꿈. 장보고의 출생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간략한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신라 하층민 출신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기록에는 섬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완도나 그 인근 섬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다와 가까이 지냈을 것입니다. 배를 다루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혔을 것입니다. 당시 신라 사회는 골품제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평민이나 천민 출신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출세할 수 없었습니다. 신분의 벽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장보고도 이런 현실에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바다 건너 당나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8세기 말 9세기 초 많은 신라인들이 당나라로 건너갔습니다. 출세를 꿈꾸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신라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장보고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함께 당나라로 건너간 친구가 정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가난한 처지도 비슷했습니다. 큰 꿈을 품었다는 점도 같았습니다. 당나라에 도착한 장보고는 무령군에 들어갔습니다. 무령군은 당나라 군대 중에서도 정예 부대였습니다. 외국인도 받아들였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신라의 골품제 같은 신분 제약이 없었습니다. 장보고는 뛰어난 무예 실력을 보였습니다. 특히 말을 타고 싸우는 기마 전투에 능했습니다. 칼솜씨도 뛰어났습니다. 전투마다 공을 세웠습니다. 정년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소장 직급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당시 외국인으로서는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장보고는 군대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전략과 전술을 체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지휘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나중에 청해진을 운영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에서 보낸 시간이 모두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당나라 시장에서 신라인들이 노예로 팔리는 것을 봤습니다. 해적에게 잡혀온 신라 백성들이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져 이국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보고는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같은 신라 사람들이 짐승처럼 거래되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다의 질서를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해적을 소탕하고 노예 무역을 근절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려면 강력한 해상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장보고는 신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청해진의 설치와 해상기지 건설. 828년 장보고는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당나라에서 쌓은 명성과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곧바로 왕궁으로 가서 흥덕왕을 아련했습니다. 장보고는 왕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바다에 해적이 들끓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라인들이 해적에게 잡혀 당나라의 노예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저에게 군사 1만 명만 주시면 해적을 소탕하겠습니다. 흥덕왕은 장보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신라는 해상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지방 호족들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해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장보고에게 청해진 설치를 허락했습니다. 청해진은 지금의 전라남도 완도에 세워졌습니다. 완도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당나라로 가는 항로의 중심이었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장보고는 이곳에 강력한 해상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군사 1만 명을 주둔시켰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병력이었습니다. 신라 중앙군에 버금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청해진에는 단순히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역항으로서의 기능도 갖추었습니다. 큰 창고를 지어 물품을 보관했습니다. 외국 상인들을 위한 숙소도 마련했습니다. 배를 수리하는 조선소도 운영했습니다. 장보고는 철저한 훈련으로 정예 수군을 만들었습니다. 당나라에서 배운 군사훈련법을 적용했습니다. 바다에서의 전투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배를 다루는 기술을 연마시켰습니다. 항해술도 체계적으로 교육했습니다. 청해진 수군은 곧 해적 소탕에 나섰습니다. 서해와 남해를 누비며 해적을 잡았습니다. 해적선을 발견하면 가차없이 공격했습니다. 포로로 잡은 해적들은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해적 활동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신라인 노예 무역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당나라 시장에서 신라인 노예를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은 장보고의 큰 업적이었습니다. 청해진의 명성이 동아시아 전역에 퍼졌습니다. 당나라 상인들도 청해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조정도 청해진의 존재를 인지했습니다. 장보고는 단순히 해적을 잡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상 무역을 직접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지배자, 장보고는 뛰어난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청해진을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당나라, 일본, 신라를 잇는 삼강 무역을 장악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무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비단이었습니다. 당나라의 비단은 세계 최고 품질이었습니다. 일본 귀족들이 열광적으로 구매했습니다. 신라도 당나라 비단을 수입했습니다. 장보고는 이 비단 무역의 중개자가 되었습니다. 당나라에서 비단을 사서 일본에 팔았습니다. 엄청난 이익이 남았습니다. 차와 도자기도 주요 교역품이었습니다. 당나라의 차는 귀족들 사이에서 인기였습니다. 청자와 백자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신라에서는 금과 은을 수출했습니다. 신라의 금은 세공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불교 용품도 중요한 수출품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목재와 유황을 수입했습니다. 일본의 좋은 목재는 건축에 사용되었습니다. 유황은 약재로 쓰였습니다. 장보고는 자신의 무역 선단을 운영했습니다. 수십 척의 배가 동아시아 바다를 누볐습니다. 큰 배는 200명 이상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화물도 엄청난 양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청해진에는 항상 배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당나라에서 온 배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배가 출항했습니다. 신라각지에서 물품을 실은 배가 도착했습니다. 장보고는 신라방이라는 거점을 활용했습니다. 신라방은 당나라 내 신라인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산동반도의 적산과 양주 등지에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신라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적산 신라방이 가장 컸습니다. 장보고는 이곳에 법화원이라는 큰 절을 세웠습니다. 법화원은 단순한 사찰이 아니었습니다. 무역 거점이자 정보 수집처였습니다. 신라인 네트워크의 중심이었습니다. 당나라 상인들과의 거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신라방의 신라인들은 장보고의 조직원이었습니다. 그들이 당나라 내륙 깊숙이 들어가 물품을 구했습니다. 현지 정보를 수집해서 장보고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덕분에 장보고는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일본 조정은 공식적으로 견당사를 파견했습니다. 견당사는 당나라에 가서 문물을 배우는 사절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당나라까지 가는 항해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풍랑을 만나 조난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장보고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청해진이 중간 기착지가 되었습니다. 장보고의 배와 선원들이 안내를 맡았습니다. 838년 견당사 일행이 청해진에 들렀습니다. 장보고는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9척의 배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당나라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런 협력으로 장보고는 일본과도 돈독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장보고의 무역 제국은 엄청난 부를 창출했습니다. 청해진에는 재물이 쌓여갔습니다.
금은 보화가 창고에 가득했습니다. 장보고는 신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물을 혼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에게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절을 짓고 불교를 후원했습니다. 왕위 계승 전쟁과 장보고의 정치적 야망. 장보고가 청해진에서 세력을 키우는 동안 신라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 투쟁이 치열했습니다. 진골 귀족들 사이의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왕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839년 희강왕이 즉위했지만 곧 사망했습니다. 뒤를 이어 민해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민해왕은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귀족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징은 김씨 왕족이었지만 당나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라 왕위 계승권을 가진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우징은 장보고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장보고가 군사를 일으켜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성공하면 큰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보고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왕위 계승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성공하면 막강한 권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장보고는 우징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청해진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정예 수군 5,000명을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서해를 거슬러 올라가 한강하구로 진입했습니다. 민해왕의 군대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장보고의 정예 수군은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였습니다. 당나라에서 배운 전술을 활용했습니다. 철저한 훈련으로 단련된 병사들이었습니다. 민해왕 군대는 장보고 군대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차례 전투 만에 패배했습니다. 민해왕은 달아나다가 살해되었습니다. 839년의 일이었습니다. 우징은 승리하여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신무왕입니다. 신무왕은 장보고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장보고가 없었다면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신무왕은 장보고에게 진해장군이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막대한 상금도 하사했습니다. 장보고의 권력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청해진 대사로서 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왕을 만든 공신으로서 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신라 내에서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무왕은 재위 2년 만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가 문성왕입니다. 문성왕도 처음에는 장보고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준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보고는 더 큰 야망을 품었습니다.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문성왕에게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왕비가 되면 외척으로서 더 큰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문성왕은 처음에 이를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골 귀족들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장보고는 신분이 낮은 출신입니다. 그의 딸이 왕비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골품제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족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문성왕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혼인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장보고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왕을 만들어 주었는데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신분 차별에 대한 오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장보고는 반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해진의 군사를 다시 동원하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비극적인 최후와 청해진의 해체, 문성왕과 진골 귀족들은 장보고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보고가 살아있는 한 왕권이 안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암살자를 보냈습니다. 염장이라는 자객이었습니다. 염장은 원래 장보고의 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회유에 넘어갔습니다. 큰 상금과 높은 관직을 약속받았습니다. 염장은 장보고를 찾아갔습니다. 아무 의심도 받지 않았습니다. 원래 신임하던 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염장은 장보고를 습격했습니다.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846년의 일이었습니다. 장보고는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바다를 지배했던 영웅이 부하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왕을 만들 정도로 강력했던 인물이 암살당했습니다. 장보고의 죽음으로 청해진의 운명도 결정되었습니다. 조정은 즉시 청해진 해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청해진의 군사력이 다시 위협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장보고의 부하들을 회유하고 분산시켰습니다.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일부는 중앙군에 편입시켰습니다. 저항하는 세력은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851년 청해진은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주민들을 모두 내륙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건물들을 헐어버렸습니다. 항구 시설도 파괴했습니다. 청해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장보고가 만든 해상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질서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라방도 점차 쇠퇴했습니다. 적산 법화원은 명맥을 유지했지만 예전의 영향력은 잃었습니다. 당나라 내 신라인들의 위상도 낮아졌습니다. 해적이 다시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보고가 소탕했던 해적들이 다시 활개를 쳤습니다. 신라인 노예무역도 재개되었습니다. 장보고가 이룩한 성과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장보고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만약 그가 더 오래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라의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골품제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능력 중심의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장보고는 너무 앞서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시대를 초월했습니다.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했습니다. 바다를 통한 국제 교류를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신라 사회는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골품제라는 굳건한 벽이 있었습니다. 진골 귀족들의 기득권이 너무 강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장보고의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남았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를 기억했습니다. 바다로 나아가는 개척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고려시대에도 장보고를 본받으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들도 장보고를 재평가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 장보고는 재조명되었습니다. 해양 개척의 선구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선구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완도에는 장보고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청해진 유적지가 복원되었습니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를 기린합니다. 장보고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도전 정신입니다. 바다를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개방성입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입니다. 장보고가 남긴 유산. 장보고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영향은 컸습니다. 동아시아 해상 교역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신라, 일본, 당나라를 잇는 무역로를 확립했습니다. 이 무역로는 장보고 사후에도 한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고려 초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보고는 한국 해양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우리 민족이 바다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다는 장벽이 아니라 기회의 공간입니다. 장보고는 그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민족 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당나라에서 성공했지만 신라를 잊지 않았습니다. 신라인 노예무역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같은 민족이 고통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민족애가 그를 움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장보고의 군사 조직과 무역 네트워크는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조직 운영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략적 사고와 실행력을 갖추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읽는 안목도 뛰어났습니다. 현대의 다국적 기업과 비슷한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각 거점에 대리인을 두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효율적인 물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영 능력은 오늘날에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장보고는 불교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적산 법화원을 비롯해 여러 절을 지었습니다. 승려들을 지원하고 경전을 보급했습니다. 당나라와 일본의 불교 교류에도 기여했습니다. 일본 승려 앤닌이 당나라에 유학할 때 장보고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앤닌은 여행 기록인 입당구 법순례행기를 남겼습니다.
이 기록에 장보고와 청해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보고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입니다. 앤닌의 기록에 따르면 장보고는 매우 관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외국 승려에게도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개방성과 국제성이 장보고의 특징이었습니다. 장보고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당나라 조정도 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조정도 그와의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신라 왕실도 그의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출신 때문에 끝까지 차별받았습니다. 골품제라는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능력과 업적으로도 신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신라 사회의 모순이었습니다. 이런 모순이 결국 신라 멸망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육두품 출신 학자들이 좌절했습니다. 장보고 같은 인물이 배척당했습니다.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후삼국 시대가 도래하면서 신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장보고와 그가 만든 해상제국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노예 출신에서 시작해 동아시아 바다를 지배한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청해진을 세우고 해적을 소탕했습니다. 신라인 노예 무역을 근절했습니다. 당나라 일본 신라를 잇는 해상무역을 장악했습니다. 왕을 만들 정도로 강력한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골품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보고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능력과 노력으로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던 도전 정신입니다. 바다를 통해 세계로 나아간 개방적 자세입니다. 민족의 고통에 공감하고 해결하려 했던 책임감입니다.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운 용기입니다. 장보고는 천년 전 인물이지만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바다를 무대로 활약했던 선조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장보고 이후 한국은 오랫동안 바다를 등졌습니다. 고려 후기부터 해양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쇄국 정책으로 바다를 닫았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해양 주권을 잃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야 다시 바다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해운업이 성장했습니다. 원양어업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런 발전의 뿌리에 장보고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다음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장보고 관련 기록을 참조했습니다. 김부식과 이련이 남긴 기록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매우 간략합니다. 일본 승려 앤닌의 입당구법 순례행기를 활용했습니다. 이 기록이 장보고에 대한 가장 상세한 동시대 자료입니다. 당나라와 일본의 문헌도 참고했습니다. 현대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검토했습니다. 완도 청해진 유적 발굴 조사 결과를 참조했습니다. 해양사 전공 학자들의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다만 장보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기록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그의 출생과 초기 행적은 거의 알 수 없습니다. 청해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역의 규모와 범위도 추정에 의존합니다. 학자마다 장보고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를 민족 영웅으로 봅니다. 바다를 개척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어떤 학자는 좀 더 신중한 입장입니다. 사료가 부족해 과대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한 상인이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왕위 계승에 개입한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의 내용이 절대적 진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과 주류 학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료가 발견되거나 연구가 진행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원하신다면 관련 서적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완도의 장보고 기념관과 청해진 유적지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천년 전 장보고의 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통일, 그 후 150년 삼국 백성들은 하나가 되었나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삼국 통일 후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차별과 통합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